페이지 저기 12쪽 바로 펴보세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세포 분열, 생장, 생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장이라는 말하고 성장이라는 말이 있죠. 이 둘에서 생장은 순수하게 육체적인 사이즈의 증대, 신체 사이즈 자체가 그냥 커지는 걸 우리는 생장이라고 그래요. 생물들이 보통 자라는 걸 생장이라고 하는 거고, 성장은 요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정신적인 부분, 어른으로서 가져야 되는 책임감이나 자생 등등까지도 완성이 돼 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금 생물 파트니까 다세포 생물을 기준으로 해서 생장을 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세포 분열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자고. 세포 분열하지 않고 그냥 세포 자체가 계속 커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만약에 세포 자체의 크기만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최적당 건널비가 감소합니다. 우리 무슨 소리냐 이게. 생물체의 경우 건널비 세포의 건널비에 해당하는 세포망을 통해서 우리는 양분이나 산소를 외부로부터 받아들이고 생명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을 배출하잖아요. 받아서 배출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어디다? 세포막이라는 건널비라는 거지. 건널비를 통해서 이런 작용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최적분의 건널비가 감소하게 되면 물질 교환 효율이 어떻게 되는 효과가 된다? 떨어지는 효과가 난다.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하나의 세포가 그냥 정육면체라고 치자고. A라면. 결국 뭐가 되느냐? 부피분 최적당 건널비의 값은 A 세제곱분의 6A 제곱이니까 A분의 6이 되죠. 즉 세포가 커지면 커질수록 건널비당, 그러니까 최적당 건널비, 똑같은 부피의 세포가 차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건널비 수는 감소하는 형태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다?
물질 교환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생물의 입장에서는 살기 쉬워진다, 힘들어진다? 살기 힘들어지겠죠. 이 부분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작으면 생존에도 힘들죠. 맞지? 세포 하나하나가 환경 변화를 이겨내는 내성이 너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딱 적정한 크기까지 충분히 생장한 뒤에 성장이 난다. 생장 후 분열을 하는 형태로 해서 계속 세포의 수를 늘려가면서 생물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죠. 결국 뭐다? 요렇게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코끼리랑 쥐를 비교할 때 세포의 크기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야. 코끼리의 세포나 쥐의 세포나. 하지만 그 세포의 개수는 압도적으로 코끼리가 크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잘 자라기 위해서 꾸준히 세포 분열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알겠음? 자, 일단 여기 빨리 정리. 자, 그러면 이제 이 세포 분열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바꿔봐야 되나? 자, 세포 분열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염색체라는 걸 좀 배워볼게요. 세포 관찰하는 실험할 때 보면 아세트산카민이라든지 메틸렌블루 같은 염색약을 떨어뜨리거든요. 이런 염색약에 염색이 되기 때문에 염색체라고 합니다. 염색체라는 건 유전물질하고 단백질로 이루어져요. 보통 우리 유전물질 DNA라는 건 이렇게 빙빙 꼬여있는 사다리 있지. 이중나성구조라고 하는데 그 이중나성구조의 DNA가 단백질을 이렇게 휘감아서 길다는 우리 뭐라 그래야 되지? 진주목걸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해서 평소에는 염색사라고 실처럼 존재하다가 세포가 분열하는 기간 동안 염색체라는 형태로 응축이 됩니다. 이렇게 응축이 되는 건 뭐냐면 세포 분열을 하면 하나의 세포가 두 개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요 유전물질이라는 것이
그 세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든 종류의 정보들이 다 들어있는 게 유전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네 몸에 있는 세포들에 있는 유전물질은 전부 다 동일하게 네 몸을 이루는 정보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 중에서 이제 명령을 받았을 때, 너는 머리카락이 돼야 돼. 그럼 머리카락이 세포로 변하는, 머리카락이 되고, 너는 근육을 해야 돼. 너는 뭐 피부가 돼야 돼. 너는 뭐가 돼야 돼. 너는 뭐가 돼. 거기에 맞춰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그 모든 세포들이 다 네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세포가 하나가 있다가 둘로 뿅 나눴어. 미리 짐을 두 개로 나눠 모아놓지 않으면 얘가 가져갈 정보, 얘가 가져갈 정보를 똑같이 나누기 힘들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 정보들을 미리 두 배로 불린 뒤에 분열하기 전에 분열할 때 요만큼은 얘 거, 요만큼은 얘 거 해가지고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염색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준비해서 정리하는 걸 응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지? 자, 이렇게 해서 존재를 하는데 보통 이 염색체라는 모양은 요 가운데 동원체라는 녀석을 중심으로 요렇게 약간 나비 모양 비슷하게 존재를 그리는데요. 요게 뭐냐면 요렇게 한 가닥하고 요렇게 한 가닥 두 개가 요 동원체라는 녀석으로 묶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한 가닥 한 가닥을 요쪽 한 가닥 요쪽 한 가닥을 우리는 염색 분체라고 하고요. DNA를 복제를 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해가 됨? 요렇게 해서 돼 있는 게 우리가 말하는 염색체라는 거야. 이게 평소에는 해간의 염색사라는 걸로 존재하고요. 그럼 우리가 좀 더 이 생각하자면 자, 유전자, 우리 유전 정보들 있잖아요. 네가 쌍꺼풀인지 외꺼풀인지 귀가 어떤 모양인지 이마가 어떤 모양인지 머리카락은 무슨 색일지 눈동자는 무슨 색일지 키가 클지 작을지 등등등등등 그 정보들이 유전자들이 우리가 염기 서열이라는 형태로 어디에 들어있다? DNA에 들어있어요. 이 DNA 사슬이 단백질과 합쳐지면 염색사가 되고 이 염색사가 응축이 되면 염색체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들이 있어요. 상동 염색체라는 말이 있고 상염색체라는 말이 있고 성염색체라는 말이 있어요. 상동염색체는 상동염색체는
요렇게 생각하세요. 각 번호별로 보면 크기와 모양 그리고 포함하고 있는 정보의 종류가 똑같은 염색체가 세트로 모여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이탑 13페이지에 보면 우리 사람의 염색체 구성해서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사진에. 봐봐. 1번 2개, 2번 2개, 3번 2개, 4번 2개에서 22번까지 전부 다 2개씩 있고 여성은 맨 마지막에 XX, 남성은 모양이 좀 다르지만 XY 이렇게 염색체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지? 무슨 소리냐 봐봐. 요렇게 해서 1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맞지? 얘랑 관계가 상동 염색체인 거예요. 근데 요거 하나에서 얘랑은 염색 분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른 거죠. 자, 상염색체는 일반적으로 숫자로 표현되는 남자 여자 상관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염색체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상염색체라고 하고요. 그럼 성염색체는 보통 XY로 표현을 하는 성별을 결정하는 염색체가 성염색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 특히 봐봐. 그럼 우리 사람은 보통 어떻게 보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얘는 44 플러스 XY 혹은 요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2n 이꼴 44 플러스 xy, 2n 이꼴 44 플러스 xx. 여기서 무슨 소리냐? 자, 맨 앞에 2가 적혀 있잖아요. 뭐다? 상동염색체가 2개가 한 세트다. 오케이? 그리고 그냥 우리가 44라고 적어놓은 여기가 상염색체 수. 그리고 여기 보면 XX, XY 적어놨잖아. 얘가 성염색체 개수가 됩니다. 오케이? 대신에 원래 요 밑에 적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적을게요. 요 밑에 들어갈 거예요. 요거 염색체의 개수가 많을수록 더 고등한 생물이고 염색체의 수가 적을수록 더 하등한 생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생물이라면 염색체 개수가 똑같겠지만 염색체 개수가 똑같다고 같은 동물이다 혹은 같은 생물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저기 옆에 표 봐봐. 13쪽 옆쪽에 표. 사람이 46개, 개가 78개. 맞지? 그럼 봐봐. 염색체 수가 많을수록 고등생물이라면 우리 사람은 개만도 못한 존재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맨 밑에 침팬지가 48개, 감자가 48개. 염색체 수가 같다고 감자랑 침팬지가 같은 생물인 건 아니잖아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
세포 주기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분열을 딱 끝냈을 때부터 그 다음 분열이 시작할 때까지를 하나의 분열 세포 주기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대략 한 이 정도가 됩니다. 세포는 간기에서 세포 자체의 크기가 커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세포 분열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세포가 가지고 있는 세포 내 소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엽록체라던가 미토콘드리아라던가 이런 것도 배웠잖아. 그러는 그 수를 증가시키고 유전 물질도 복제해 둡니다. 결국은 이 간기에서 일어나는 이 일련의 과정이 결국 뭐냐면 그 다음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세포 분열기가 되면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 그래서 각각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들이 있어요. 정리하자면 전기는 세포 핵을 둘러싸고 있는 핵막과 세포 핵에 있던 인이라는 조직이 소실되고요. 즉 없어지고요. 핵 속에 있던 염색사가 염색체가 되고 그리고 전기하는 일이 좀 많아요. 그래서 분열기 중에서도 전기가 좀 깁니다. 그리고 방추사라는 게 생성되기 시작돼요. 좀 이따가 요 분열기에 대한 각 그림들은 요쪽에서 내가 그 이미지로 설명을 해줄 거야. 방추사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전기 때. 중기가 되면 방추사가 동원체에 결합이 되고 그 결과 염색체는 세포 정중앙 적도면에 나열됩니다. 후기가 되면 요거 조합해 좀 설명을 덜 했네. 후기가 되면 염색 분체가 동원체에서 양쪽에서 분리가 돼서 양쪽 끝으로 끌려가기 시작하고요. 말기가 되면 끌려간 염색체들이 딸액을 생성하면서 세포질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자,
요 과정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체세포 분열이라고. 우리 몸의 각 부분들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분열할 때 일어나는 공통적인 과정이에요. 자, 간단하게 그리자면 물론 핵이 저렇게 안 크죠? 핵 중심으로 이야기할 거니까 핵을 중심으로 그린 거예요. 봐봐. 핵막과 인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 안에 아까 유전물질인 DNA는 염색사라는 형태로 이렇게 풀려가지고 핵 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전기가 되면 핵막이 사라지죠. 인하고. 그리고 염색사들이 염색체로 모이는데 많이 그리면 어지러우니까 2n = 4짜리 염색체 4개, 2세트 합쳐서 4개인 녀석만 딱 그릴게요. 요렇게 염색사가 염색체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얘이거죠. 그리고 양쪽에서 방추사라는 게 뿅뿅뿅뿅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기 원래 크기 같아야 되는데 그림이 복잡해서 좀 크게 그릴게요. 중요한 식이니까. 아까 여기서 만들어진 이 염색체들이 자, 어떻게 세포 한가운데 쭉 나열이 됐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얘가 동원체였잖아. 맞지? 방추사가 요렇게 동원체에 연결이 돼요. 요렇게 해서 이 세포의 한가운데에 딱 나열이 되는 게 중기입니다. 그래서 중기가 세포 관찰의 최적기가 돼요. 가장 뭐하기 좋다? 관찰하기 좋은 시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후기가 되면 아까 요렇게가 염색 분체라 그랬잖아. 맞지? 각각의 염색 분체가 방추사에 의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말기가 되면 딸핵이 형성이 되는데 자, 요 말기 그림에 세포질 분리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요게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밖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함입 혹은 만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느 세포? 동물 세포에서 일어나요. 그럼 식물 세포는 여기 가운데서부터 세포판이라는 녀석이 형성이 돼요. 이 세포판은 결국 어디? 가운데서부터 바깥쪽을 향해 자라나옵니다. 이래서 완전히 두 개의 세포로 딱 분리가 되면 세포판은 새로운 뭐가 된다? 세포벽이 돼서 이 세포 두 개를 완전히 분리시켜줘요. 요렇게 해서 한 번의 분열로 정리하자면 이 체세포 분열이란 1회 분열로 딸세포 두 개가 되고 염색 채수가 유지가 되며 맞지? 언제 사용된다? 우리가 몸이 자라는 생장, 다친 부분이 복구가 되는 재생, 그리고 유성생식이 아닌 무성생식을 하는 생명체들이 있어요. 그럼 무성생식하는 생명체들의 생식세포를 만들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오케이? 필기. 자, 너무 발라. 자,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배워볼게요. 생식세포라는 것은 어떤 걸 생식세포라고 말하냐면 유성생식을 하는데 필요한 세포들이 생식세포예요. 그럼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겠지? 동물, 식물. 요렇게 나눠보자고. 동물과 식물. 그 다음에 암수. 동물의 수컷 생식세포를 우리는 정자, 암 생식세포를 난자라고 하고요. 식물의 경우는 정핵, 정핵이랑 꽃가루죠. 난세포하고 극핵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세포 분열이 바로 생식세포 분열이에요. 생식세포 분열의 특징은 자, 중간에 간기가 없이 2회의 연속 분열로
최종적으로 총 4개의 딸 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분열 과정에서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식세포 분열을 뭐라고도 부른다? 감수분열이라고도 해요. 어떻게? 염색체의 수가 어떻게 된다? 반으로 줄어든다는 게 특징이고, 특히 일분열 전기에서 이가염색체라는 게 만들어져요. 요 이가염색체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언제냐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요 과정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염색체의 수가 줄어드는 과정이 언제다? 1분열에서 염색체의 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각 분열기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그림에서 간단하게 볼게요. 아까 체세포 분열하고 비슷한 것들은 최대한 생략합니다. 그 설명은. 자. 자. 역시 생식세포 분열도 실제로 감기가 대부분이에요. 대신에 얘는 감기에서 생식세포 분열이 끝나면 걔네들이 생장해서 그 다음 분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끝납니다. 알겠지? 체세포 분열은 계속 순환했잖아. 얘네들은 그건 아니에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정원세포가 분열해서 정모세포가 되고 정모세포의 분열로는 끝납니다. 오케이? 자, 간기에서 출발하는데 이제 1분열 자, 1분열 전기. 아까 말했던 이가염색체가 생깁니다. 이가염색체라는 건 요거예요. 자, 이가염색체라는 건 원래 우리 요렇게 염색체가 하나가 있었잖아. 그지? 상동염색체의 두 동원체가 하나로 붙은 뒤에 마치 염색체 두 개가 어떻게 염색체 한 개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이가염색체라 그래요. 그러면 전기에 이가염색체가 만들어지고 아까 말했던 방추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겠죠? 중기가 되면 요 세포의 중앙 적도면에 방금 말한 이가염색체들이 나열이 되고 아까 요 끝에서 나온 방추사가 이가염색체의 동원체에 연결이 되겠지. 그지? 그럼 후기 때는 봐봐.
요 후기 때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상동 염색체가 따로 이동하는 거지. 아까 여기 있었던 이가 염색체였던 녀석이 후기에 와서 각각의 상동 염색체가 양쪽 끝으로 딸려가서 어떻게 된다? 각자의 딸 세포가 딸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자,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된다? 이 말기의 한 개만 가져올게요. 자, 이분열이 시작하면 그 이분열 전기에는 자, 요렇게 되겠죠. 요거 한쪽 값만. 무슨 소리다? 지금 여기 있을 거라는 거지. 똑같은 게. 이해가 돼요? 전기. 자, 그 다음에 중기가 되면 이제 상동 염색체 없는 염색체가 세포 적도면에 그대로 나열이 되고 여기서 자라나오던 방추사가 연결이 되겠지. 오케이? 자, 후기. 이제는 뭐가 분리된다? 방추사에 의해서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고 말기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고 끝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실제로 여기 이제 세포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나오겠지. 이해가 돼요? 자, 요런 식으로 두 번의 분열이 연속으로 일어나면서 총 4개의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일차적으로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씩 차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분열을 하는지는 요거 필기 끝나면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정리. 왜 생식세포 분열을 하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가 책에 조금 강조가 좀 덜 되는데 아마 뒤에 생식 파트에 가서 언급이 될 거예요. 유성 생식하는 생물들이 무성 생식하는 생물들보다 환경 적응력이 우수합니다. 왜냐하면 유성 생식을 하게 되면 다양한 형질이 나와요. 환경이 변하더라도 그 변화에 맞게 적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양한 형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환경이 변했을 때 일부가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도태되더라도 살아남는 녀석들이 생긴다는 거지. 되게 다양한 형질이 준비되니까. 이해가 돼요? 무성생식은 어떤 약점이 있을 때 모든 약점을 전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약점의 환경이 나타나면 전멸해버리잖아. 근데 유성생식은 안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이 유성생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수 분열을 해야 감수 분열을 해야 부계, 즉 아버지한테서 염색체 절반을, 어머니한테서 염색체 절반을 받아서 만들어진 2세대는 부모 세대와 염색체 개수가 똑같이 유지되겠죠. 응? 봐봐. 이런 거야. 우리 사람의 염색체가 46개잖아요. 맞지? 그럼 이 사람의 46개가 정자가 23개, 난자가 23개가 되거든요. 반으로 주니까, 그지? 그러면은 이 정자와 난자가 합쳐진 수정란이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되잖아. 그럼 이 수정란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라는 사람은 46개의 염색체, 부모의 때와 유지가 되죠. 근데 봐봐. 정자도 46개, 난자도 46개면 2세대는 92개가 돼버릴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염색체 개수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쭉쭉쭉쭉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인 거지, 사실. 대를 거듭하더라도 염색체의 개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으로 줄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유성생식하는 게 더 유리하니까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국 뭐다? 자, 정리. 체세포 분열, 생식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에서 자, 횟수 몇 번의 분열? 1회의 분열을 하고 2번 연속 분열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딸세포는 2개, 4개가 됩니다. 자, 아까 말했던 이가 염색체 생기지 않고 1분열 전기에서 중기까지 나타나고요. EN에서 EN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죠. 얘는 EN에서 N으로 그 개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구성은 모세포와 딸세포가 동일한데 여기서는 다양한 조합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왜 다양하게 되냐면 바로 이 이가 염색체 때문이에요. 이가 염색체가 되고 분리가 될 때 사람에게는 결국 생각해보면 46개의 염색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 염색체마다 유전자가 되게 많이 들어있단 말이야.
감수 분열을 할 때 어느 이렇게 반씩 나뉘고 얘네들이 다시 합쳐지고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전자 조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결과 유성생식에서 보이는 다양한 형질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 자, 이렇게 해서 표까지 필기하시고 요거 필기 끝나면 저 17쪽 밑에 빈칸 체크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필기하고 자, 사람의 수정과 발생. 자, 우리 사람의 수정과 발생에서 남성과 여성의 생殖기관의 각 구조 그리고 생식세포의 특징을 이야기를 할 건데, 남성의 경우 정소, 부정소, 그 다음에 수정관, 요도, 그 다음에 현재 중등교과에서는 정랑과 전립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정소는 정자하고 우리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 정소입니다. 그리고 정자의 세포 분열이 일어난 곳이 정소예요. 소위 말하는 R입니다. 알지? 부정소는 정소 위에 있는데 여기 생산이 빠져. 그 정자들이 성숙하는 곳, 꼬리가 생기고 운동성을 획득하는 곳이 바로 그 정소 위에 붙어 있는 부정소고요. 수정관은 정자의 이동 통로입니다. 어디로 연결된다? 요도로 연결이 돼요. 이제 쉽게 말해서 남성의 경우는 소변이 나오는 요도와 정액이 나오는 관이 일치한다는 거지. 그리고 밑에 정랑이나 전립선은 정자 이외에 정액을 이루는 각종 물질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영양물질이나 중화물질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분비하는 곳이 정랑 전립선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그 다음에 질. 난소에서 이제 우리 남성의 정소에 해당하는 게 여성의 경우는 난소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두 개의 난소가 존재를 하고요. 난자를 성숙하고 배란하게 되며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이 바로 난소예요. 그리고 나팔관 수란관은 배란된 난자의 이동 통로이며 실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수정이라고 하거든요. 그 수정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난할이라는 것까지 일어나고요. 자궁은 수정란이 착상 후 태아가 되어서 점점점 자라는 아기가 살게 되는 집이 자궁이고요. 질은 정자와 뭐라고 되어 있지 책에? 정자와 태아의 통로입니다. 태어나는 아기가 나오는 길이기도 하다는 거죠. 요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림하고 연결해가지고 같이 그 구조를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정과 발생. 방금 이제 말이 나왔는데, 수정이라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것을 우리는 수정이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난할이라고 했다. 난할이라는 건 그 수정란이 세포 분열하는 과정이 난할인데, 난할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계속 세포 분열이 일어나니까 세포의 총개수, 그 수정란의 세포 분열로 만들어지는 각 작은 세포들을 난할이라고 할구라고 해요. 그 할구 하나하나의 수는 증가하지만 이 할구의 크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수정란의 크기가 유지되는 단계의 세포 분열을 우리는 난할이라고 합니다. 어떤 과정을 겪냐? 그 다음에 자, 수정란. 쉽게 말해서 하나의 수정란이, 잡혀봐봐. 세포 분열을 하면 요렇게 세포 두 개로 갈라지는데, 각각의 여기서 그 다음에 세포 생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분열이 바로 일어나는 거야. 지금 이 세포기지. 근데 얘가 가로로 한 번 더 분열이 되면 이제 세포가 몇 개가 됐어? 4개가 됐죠. 그리고 그 사이로 다시 분열이 또 돼. 그럼 8세포가 되지. 또 거기서 세포 분열이 또 돼. 16세포가 되잖아. 맞죠? 그게 2, 4, 8, 16세포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상식의 포배기, 낭배기 이런 형태의 과정을 거치면서 배엽 형성까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고 보통 포배기나 낭배기에 뭐가 일어난다? 착상이 일어나는데, 착상이란 수정란이 자궁벽에 파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파묻혀서 뭐가 되느냐? 태반이
형성이 되고 이 태반에 의해서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타나는 발생이란 이 수정란이 하나의 아이의 모습을 가지는 것까지를 발생이라 그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태아라고 하는 거는 요 8주가 중요해요. 수정이 일어나고 8주 정도 되면 사실상 대부분의 기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 이전을 배아라 그래요. 그리고 이 태아가 된 상태에서 모체와 태반을 통해서 계속 물질을 주고받고, 쉽게 말하면 양분과 산소를 어머니로부터 공급받고 네 노폐물을 어머니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 흔적이 바로 뭐냐? 배꼽인 거지. 오케이? 요렇게 해서 물질 교환을 하고, 요 밑에 들어갈 거 출산. 보통 수정 후 266일 평균적으로 수정하고 266일 혹은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280일 정도 되면 태어납니다. 우리가 100일 잔치 하잖아요. 100일 잔치가 그거다. 봐봐. 여기에 100일 더해봐봐. 그럼 뭐가 돼요? 딱 1년이죠. 맞지? 생명이 시작된 걸로부터 1년이라고 봐도 되는 시점이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자, 요거 필기하고 19쪽 빈칸 빨리 한번 채워보세요. 자, 유전의 원리. 자, 첫 번째 용어 설명. 자, 유전이란 부모의 형질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생님 같은 경우 선생님 부모님하고 닮았어요. 너도 너희 부모님하고 닮았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우린 유전이라고 해요. 자, 그럼 형질이란 형태와 성질을 합해서 그냥 형질이라고 해요. 그럼 각자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나타나는 성질 특성을 우리가 형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형질과 연계해서 이야기하는 대립형질. 확실하게 구별되는 형질 두 가지를 대립형질이라 그래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쌍꺼풀이냐 외꺼풀이냐, 머리가 직모냐 곱슬이냐, 귓볼이 이렇게 선생님처럼 분리가 되는 분리형이냐, 그 엘프들 보면 이렇게 바짝 붙어 있잖아요. 귓볼 없이 부착형이냐. 뭐 아니면 이마를 이렇게 깠을 때 선생님은 여기 이마가 일자죠. 근데 친구들 보면 요 원숭이처럼 가운데 이렇게 3자로 생기는 애들 있지. 머리카락. 요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 대립형질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표현형. 형질을 한글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걸 우린 표현형이라 그래요. 뭐 예를 들어 완두콩 같은 경우 노란색이다, 초록색이다, 뭐
표면이 매끈하다, 쪼글쪼글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한글로 쓰면 표현형이 되고요. 이거를 영어를 활용한 기호로 표현하면 유전자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완두콩 같은 경우 동그란 완두콩을 대문자 R 두 개를 써서 라지알이라고 쓰고 뭐 쪼글쪼글한 완두콩 순종은 스몰알이라고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영어로 표시하면 그냥 우리가 유전자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응? 자, 그 다음에 순종과 잡종. 간단하게 구별해서 순종이란 유전자형의 글자가 일치하는 경우. 유전자형은 영어 알파벳 두 개로 표시하거든요. 대문자가 되거나 소문자가 되면 순종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가소분시 식물의 경우 개만 계속 심으면 계속 개만 나와요. 순종은. 그러니까 동그란 완두콩에 순종을 계속 심으면 동그란 완두콩만 나와. 쪼글쪼글한 완두콩을 심으면 뭐만 나온다? 쪼글쪼글한 완두콩만 나온다. 그러면은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잡종은 유전자의 글자가 불일치, 즉 뭐냐면 동그란 이 두 대립 형질의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자가소분 시 다른 형질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주의해야 되는 거. 봐봐. 우성과 열성이 있는데, 우성열성은 잡종에서 드러나는 형질을 우성이라 그래요. 열성은 잡종에서 숨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멘델이 연구를 했는데, 저기에 보면 씨 모양이 둥글다, 쪼글쪼글하다, 노랗다, 초록색이다, 꽃이 보라꽃이다, 흰꽃이다, 콩깍지가 매끈한지 잘록한지, 콩깍지가 초록색인지 노란색인지, 꽃의 위치가 어딘지, 줄기의 크기가 어떤지, 이런 다양한 유전 형질을 연구하고 그게 잡종일 때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인지를 구별한 거예요. 오케이? 그 중에 어차피 우리는 한 두세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자,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1. 우열의 원리. 자, 미리 팁을 알려주자면 원리라는 거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원리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열의 원리는 뭐냐면 대립 형질을 가지는 두 순종의 교차 교배를 하면 잡종 일대에 100% 우성 형질만 나타난다라는 게 우열의 원리입니다. 무슨 소리냐? 동그란 완두 순종.
표면이 쪼글쪼글한 주름진 완두의 순종을 교차 교배했더니 둥근 완두만 100% 나오더라. 이게 우열의 원리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유전자, 지금 이건 표현형이잖아. 그지? 이걸 유전자형으로 표시하면 둥근 완두 순종을 대문자 라운드라고 쓰는 거예요. 같은 글자니까 순종 맞다. 그죠? 자, 주름진 완두 순종. 항상 열성은 다른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우성의 소문자를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스물알이겠죠. 맞지? 자, 그럼 여기 생각해 보자. 얘 감수 분열하면 무슨 유전자만 남을까요? 라지 R만 딱 생기겠죠. 맞지? 반으로 줄 거니까 두 가지 안 나오잖아. 라지 R밖에 안 나오잖아. 얘는 스물알만 생기겠죠. 그지? 그렇게 했을 때 봐봐. 라지 R 들어가고 스몰 R 들어가면 얘는 유전자형이 어떻게 된다? 라지 R, 스몰 R이 나오잖아. 다른 글자니까 뭐예요? 잡종이죠. 맞지? 자, 그런데 얘는 둥근 완두만 100% 나옵니다. 얘가 잡종 1대인데 요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우열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원리인 이유. 예외사항에 중간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분꽃이라고 학교 화단에 종종 많이 심어져 있는 꽃이 있는데 보통 빨간 꽃, 흰 꽃, 분홍 꽃 정도가 있어요. 꽃이 지고 나면 이 동그란 비비탄 비슷한 까만 씨앗이 맺히는 게 특징이야. 본 적 있을걸? 그지? 자, 이 분꽃의 중간 유전은 빨간 꽃 순종하고 이건 저 빨간색으로 그릴 거겠다. 봐봐. 빨간 꽃 순종하고 흰 꽃, 만약에 빨간 꽃이 우성이고 흰 꽃이 열성이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잡종 1대는 라지알 스몰알이 돼서 뭐가 나와야 돼? 빨간 꽃이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얘는 뭐가 나오냐면 핑크가 나와. 얘랑 얘의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얘를 스몰알이 아니라 화이트라고 써버리는 거야. 그럼 잡종은 뭐라고? 레드 화이트라고 쓰는 거지. 이 둘의 우열이 뚜렷하지 않아서 중간에 형질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우열의 원리의 예외사항인 중간유전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빨리 풀고 오늘 맨 마지막 한 시간이 좀 타이트합니다. 빨리빨리. 자, 그에 비해 이 법칙 분리의 법칙이라는 것은 법칙이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다? 예외가 없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자, 잡종을 자가교배할 때 보통 표현형 기준으로 우성과 열성이 3대1 유전자형으로 기준으로 해서 우성 순종
잡종, 그 다음에 우성, 잡종, 열성, 순종이. 자, 열성은 순종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맞지? 우성은 순종도 있고 잡종도 있고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1이라서 요 두 개 합쳐서 3으로 보이는 거야. 요렇게 분리된다는 거죠. 왜 이러냐면 봐봐. 자, 여기 요거 밑에 이어갑니다. 자, 잡종 1대에서 라지 R 스몰 R이잖아. 맞지? 그러면 얘의 생식세포는 라지 R도 나올 수 있고 스몰 R도 나올 수 있죠. 그게 수 쪽이든. 참고로 요 마크가 수컷을 말하는 거고, 수컷 수술, 요 마크가 암컷 암수를 말하는 겁니다. 암술이든 어차피 라지알 스몰알 두 가지 다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요렇게 교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여기는 라지알 라지알, 여기는 라지알과 스몰알, 여기도 라지알과 스몰, 여기서 스몰알 스몰알로 분리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표현형 기준으로 3대1, 유전자형 기준으로 1대 2대 1이 되죠. 이해가 돼요? 맞지? 한 칸에 들어갈 확률은 똑같으니까. 그리고 얘 봐봐. 그럼 설사 분리일 법칙일 때도, 저기 중간 유전일 때도, 그럼 얘 같은 경우 RR 둥근 순종, R 스몰 R 둥근 잡종, 스몰 R 스몰 R 주름진 순종, 1대 2대 1의 비율이 나오고,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요 두 개가 그냥 3으로 보이니까 구별 안 되니까. 근데 중간 유전일 때는 확실하게 보여야죠. RW의 핑크꽃이 RW가 되니까 여기는 뭐가? RR이, 여기는 RW가, 여기는 WW가 만들어진다는 게, 그럼 얘는 뭐다? RR 대 RW 대 WW가 1대 2대 1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결국 분리의 법칙은 중간 유전이 없는 거든 중간 유전이 있는 거든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일단 자, 빨리 분리의 법칙 빨리 필기. 뭐라 그러냐면 독립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자, 독립의 법칙. 자, 이건 뭐냐면 실제로 봐봐. 하나의 동물 혹은 식물의 형질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형질이 유전이 될 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두 가지가 동시에 유전자더라도 아까 말한 우열의 원리라던가 분리의 법칙이 어떻게 된다?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미리 요걸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할게요. 자, 완두에서 둥근 것을 라지알, 주름진 것이 스몰알입니다. 즉 둥근 게 더 뭐다? 우성이라는 거예요. 대문자가 우성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노란색이 라지와이, 초록색이 스몰와이입니다. 누가 우성이다? 초록색이 우성이라는 거지. 이 두 가지 알겠죠? 둥근 거와 노란 것이 우성이고 주름지고 초록색이 열성입니다. 그러면 자, 둥글고 노란 순종, 둥글고 노란 순종, 요렇게 되겠죠? 초록색이 내 거 쓰자. 조석다. 자, 그 다음에 주름지고 초록색 순종, 요 둘이 교차교배를 한다고요. 그럼 잡종일 때는 뭐가 나오겠냐? 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유전자는 라지 RY죠. 맞지? 여기서 만들어지는 유전자는 스몰 RY일 거 아니야. 그럼 잡종일 때는 어떻게 나온다?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R인데 봐봐. 자, 둥글다 주름지다 둥글죠. 노랗다 초록색이다 노랗지. 잡종 일대에서는 우성만 나왔죠. 우열의 원리 적용이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낼 수 있는 유전 인자는 감수 분열로 라지 RY, 라지 R의 스몰 I, 스몰 R의 라지 Y, 스몰 R의 스몰 Y가 나옵니다. 그럼 요게 암수니까 여기도 라지 RY, 라지 R의 스몰 I, 스몰 R의 라지 Y, 스몰 R의 스몰 I가 나오지. 그럼 여기 총 몇 칸이 나온다? 열여섯 칸이 나오겠죠. 자, 16칸이 나오는데 요거는 네가 집에 가서 속에 글자 한번 채워보세요. 선생님은 결과만 그려줄게요.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둥글고 노란 게 9개가 나와요. 여기서 특징적인 거. 얘가 라지 R, 라지 Y, 라지 Y, 라지 Y가 돼요. 그럼 얘는 라지 R, 라지 R, 스몰 I, 스몰 I가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동그란데 초록색이란 소리지. 동그란데 초록색인 게 여기, 여기, 여기 3개가 나와요. 저거 보면 얘가 3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죠? 쪼글쪼글한데 노란색이 나오지. 맞죠? 근데 얘가 나오는 게 여기, 여기, 여기 3개가 나와. 3개. 그럼 여기는 뭐가 된다? 스몰 R, 스몰 R, 스몰 I, 스몰 I가 나오잖아. 얘는 얘가 되죠. 1개가 나오지. 잘 봐봐. 노랑 대 초록은 12대 4. 결국 몇 대 몇이에요? 3대 1이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동그란 거 대 쪼글쪼글한 거도 12대 4. 몇 대 몇? 3대 1이 나오죠. 맞지? 결국 뭐다? 우열의 원리, 분리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죠. 근데 특징적인 거 잘 봐봐. 요 가운데 네 줄 전부 다 순종입니다. 봐봐.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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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이죠. 맞지? 그리고 하나 더. 요 네 칸이지. 그 반대쪽 네 칸. 얘는 얘랑 똑같이 나와요.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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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요렇게 해서 동시에 어떻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이 동시에 유전된다라도록 원래의 유전 법칙인 3대 1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죠. 이걸 우리는 독립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필기. 요 나머지 칸 다 적어봐. 집에 가서. 자, 빨리 필기.